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속 여러분의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저는 도봉구민청 구민운영단 소속의 김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주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의 인권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계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인권선언문, 유엔 아동권 협약, 그리고 헌법 속에는 우리들의 인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저의 바램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가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우리들의 인권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의료진의 인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였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의료진, 의사, 간호사분들이 얼굴에 짓눌린, 마스크에 짓눌린 얼굴,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았었고, 방호복이 아닌 단순 의료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를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팬데믹 초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의료복장으로는 적절한 방호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방호복을 지급을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다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진들의 건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존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생존권, 건강권이 이루어지는, 지켜지는 상황 내에서 팬데믹 그리고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의료진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시아인의 차별과 혐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유럽인들이 우리 아시아인들을 보면서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다 라는 SNS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공격하는 내용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인들은 유럽에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SNS, 인스타그램에서 반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에서의 아시아인들이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지나쳐서 중국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오히려 역공, 반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입문에다가 아프리카인 유럽인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출입금지 문구를 달아놓고 인종차별이 시작되었던 거죠.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흑인 인종 차별 관련되어 있는 침해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사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들의 핸드폰으로는 카톡, 알람알람, 띵동띵동 이러한 표현으로 확진자들의 세세한 내용까지도 전부 알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초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은 금지가 되고 있고 공적인 내용들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확진자한테는 사생활에 결정적인 침해를 당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인권 이슈입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유의 일을 당하다 보니 학교도 제대로 등교도 안 되고, 그리고 학교 강의실에서는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었던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육권 침해인데요. 교수님이 주시는 PPT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평상시에는 주변에서 도우미 학생, 도우미 친구들이 나의 질문이라든지 내용을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친구들이 나의 도움을 주변에서 주지 못하고 있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사소하게 넘겼을지 모르는 이러한 네 가지 부분, 의료진들의 인권 보장, 그리고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확진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동선에 대해서 카톡으로 그리고 문자로 다 알려져 버리는 사생활 침해, 그리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는 너무너무 크고 안타까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가 우리들의 인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봐 주시고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우리들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인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우리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성 퀴즈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기억이라고 대상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 기억은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기억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기억은 국가입니다. 국가야말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인권선언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글입니다.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던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선언문입니다. 자, 세계 인권문 속에서는 우리들의 인권을, 국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존권, 그리고 자유권, 안전보호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조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3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엔 아동권협약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의 인권과 국가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협약이라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196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
협약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글입니다. 유엔 아동권 협약 속에는 제2조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경제력, 의견, 신체 조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하게 대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에서는 국가의 아동이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던 세계인권선언문,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속에는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속에서 국가와 인권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국가의 인권 침해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가 우리들의 인권을,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으면 이 역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두 가지인 거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두 번째, 국가가 인권 보호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크게 이 두 가지를 국가가 인권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어떠한 인권 침해인지를, 누구에 의한 인권 침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지금의 현 상황인 코로나에 대응한다라는 이유로 우리들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면 자, 이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인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사례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대응한다라는 이유로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정부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만약에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들의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자, 이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가 우리들의 인권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인권 침해 사례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국가의 역할,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례 5가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5가지 사례가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인지 아니면 국가가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인지를 우리들의 입으로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사례를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인지 국가가 인권 보호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인지를 우리들의 입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가 공익 제보자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인권 보호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인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세계의 공익활동가들이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례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인권 보호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국가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호텔에 투숙을 거부해도 정부가 시민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인권 침해 사례일까요? 국가가 인권 보호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자, 차별적으로 자기들의 나라 국경을 통제하고 격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자, 이것은 국가가 직접 인권을 침해한 사례일까요?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다하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직접 인권을 침해한 사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유사한 사례로 권리, 세계인권선언문, 유엔 안전권리협약, 헌법 속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난민들이 그 나라의 박해를 피해서 자국을 탈출하고 있는데 어떠한 나라들은 코로나를 방지한다라는 이유로 국경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걸까요? 괄호 안에 있는 초성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괄호 안에 비읍, 히읗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땡땡을 받을 권리. 그렇습니다. 시민이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신들의 건강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라든지 언론 뉴스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어떠한 나라는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시민들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걸까요? 정보 접근권 그리고 이용 권리라고 저는 초성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용에 맞는 권리를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알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 접근권.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을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나라는 코로나 관련해서 공익제보자들을 핍박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취재하던 다른 나라 기자들을 추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는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까요? 좀 긴데요. 5자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예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문,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헌법 속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들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인데요. 첫 번째, 국가가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역시 국가의 인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들은 어떤 인권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헌법 속에 나와 있는 국가의 의무를,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국가에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에는 도봉구인권센터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도봉구인권센터, 이러한 곳에 국가가 우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행동 두 번째입니다. 서로 연대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행동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대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리 두기와 소통하기. 두 번째, 평정심 유지하기. 세 번째, 따뜻하게 대하기. 네 번째, 보건의료 종사자의 지침 따르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리 두기와 소통하기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인권행동 두 번째, 평정심 유지하기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문가의 조언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공유하고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평정심 유지하기입니다. 인권행동 세 번째, 따뜻하게 대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모두가 같습니다. 바로 공포와 혼란이, 팬데믹이 끝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목격했다면 우리 모두가 나서서 막아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생필품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캠페인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마스크를 구입을 하는 요일제로 구입을 하던 줄을 서던 그 광경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라든지 일부 사회적 약자들은 꼭 필요한 마스크를 제때에 구하지 못했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러한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었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은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한 그러한 캠페인을 우리는 목격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행동 네 번째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지침 따르기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고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보호자와 의료진의 도움을 더는 길입니다. 팬데믹 앞에서 우리의 다짐, 세계 수많은 사람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건강과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격리된 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며 대부분의 행사와 일정도 취소되었고 학교 개학도 미루어지고 등교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충격과 공포, 분노와 무력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고 우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과 혐오를 몰아내고 공감과 따뜻함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코로나 속에 우리들의 인권이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움직이는 괜찮습니까? 네. 먼저 강사 소개를 우선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